전북 완주에서 발원하여 호남 평야를 에둘러 서해로 흐르는 금강. 맑은 강에는 무수한 생명들이 숨쉬고 있다. 한반도의 강은 상류, 중류, 하류에 서로 다른 물고기를 품고 흐른다. 수만 년을 그려왔듯 인간의 무지한 간섭만 없다면 강은 민물고기의 천국이다. 가파른 산골짜기를 지나온 물이 모여 색강을 이룬 이곳에 참달견이가 산다. 한반도 고유종이자 생태계의 건강함을 가늠하는 기대종이기도 하다. 참달견이의 친구는 토종 민물고기의 상징 쉬리다. 물살이 빠르고 맑은 1급수에 서식한다. 한 녀석 강을 거슬러 오르더니 물살을 따라 주르르 내려오고 이어 또 다른 녀석이 바위에 올랐다. 장난스러운 미끄럼놀이는 쉬리의 특징 중 하나다. 유속이 빠른 강의 상류와 중류 바닥엔 바위와 자갈이 많다. 바위 틈에 숨은 이 녀석의 이름은 눈동자개. 동그랗고 귀여운 눈과 얼굴을 가졌지만 사나운 육식성으로 밤에 주로 활동한다. 인기척 때문일까 정황을 살피러 나온 듯 어슬렁거리더니 돌틈에 숨어버린다. 여울은 맑고 산소가 풍부하며 많은 양의 햇빛이 비쳐 들어온다. 자연, 먹이가 풍부해 생물들이 살기에 좋다. 바로 이곳에 희귀한 물고기가 있다. 부지런히 먹이 활동을 하는 이 녀석. 멸종위기 1종으로 지정된 감돌고기다. 날씬한 몸에 검정색 줄무늬에 세련된 옷을 입었다. 녀석은 먹이를 먹을 때 특이한 소리를 낸다. 입주위가 딱딱하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봄날, 감돌고기도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감돌고기 서식지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곳, 한반도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것이다. 감돌고기 서식지엔 반드시 이 녀석이 있다. 어두컴컴한 바위 밑을 배회하는 꺽지. 이름의 느낌 그대로 투박하고 심술궂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녀석, 뭔가를 발견한 것일까? 순식간에 물고기를 낚아채는 녀석. 사나움은 육식성 어종의 본능이다. 민물고기의 산란철은 5월에서 7월. 꺽지도 마찬가지다. 이때가 되면 수컷은 파수꾼이 된다. 암컷이 바위 틈에 산란하면 부화할 때까지 집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속의 포식자 꺽지의 산란장에 감돌고기 떼가 침입했다. 잠시 후 산란장을 뒤덮은 연보라색 알, 감돌고기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몇몇은 꺽지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산란 형태를 가진 종들이 산란장 보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부화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꺽지 같은 경우에 산란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꺽지의 산란장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산란장 보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꺽지 산란장에 탁란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위협적인 적의 산란장에 알을 낳는 감돌고기. 감돌고기의 탁란은 종의 보존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별난 생활살을 가진 감돌고기는 돌고기와 생김새가 거의 같고 꼬리 쪽 무늬만 다르다. 돌고기는 한반도 전역의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감돌고기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몸이다.
위험한 산란을 끝낸 감돌고기는 치어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평화롭게 초여름을 맞고 있다. (5월) 하순, 모내기가 끝난 노는 초록 옷을 입고 따뜻한 햇살에 풍년새우도 종종 걸음치며 외출을 나왔다. 물속 생물들이 가장 활발한 시기다. 영동과 영서를 나누는 태백산맥의 등줄기를 따라 내려와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형산강. 그 지류에도 진귀한 물고기가 살고 있다. 수초가 무성하게 우거지고 수로가 좁은 이곳은 하천이라기보다 작은 연못 같다. 유속이 느려서 고여있는 듯하지만 물은 맑고 차갑다. 이 하천에 사는 잔가시고기는 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이다. 남한에 서식하는 가시고기는 3종류. 그중 잔가시고기는 형산강과 금호강 일대에만 산다.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 가장 개성 있는 외모를 가진 녀석은 노란색 눈동자를 가진 잔가시고기다. 특히 형광색 지느러미는 만화 캐릭터 같다. 잔가시고기가 형광색의 지느러미를 고추 세우는 건 상대를 유혹하거나 경계할 때다. 산란철엔 암수가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데 수컷은 검은색을 띠지만 암컷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황갈색이다. 수컷의 구애가 시작됐다. 화려한 지느러미를 뽐내며 암컷에게 다가가는데 암컷은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따라가면 도망가고 다가가면 외면한다. 몇 번 채이더니 우두커니 선 녀석. 이제 다른 암컷을 찾을 모양이다. 짝짓기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잔가시고기 수컷은 바빠진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짓기. 집자리는 수초가 잘 발달된 곳이나 갈대줄기를 고른 다음 수초 가닥을 물어와 공사를 시작한다. 둥지가 완성되면 수컷은 거미줄 같은 점액질을 분비해 갈대줄기에 둥지를 고정시킨다. 장가시고는 끝까지 끊임없이 새끼가 부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집짓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주위에 있는 수초나 이런 거를 물어다가 집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파손되면 그거를 끊임없이 이거 집을 보완해 나가고 그 둥지를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런 행동을 산란할 때까지, 산란해서 부화 때까지 계속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잔가시고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류 가운데 유일하게 둥지를 트는 물고기다. 4시간 정도 지났을까? 드디어 집이 완성된 모양이다. 잔가시고기 수컷은 둥지가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공사를 마무리한다. 집이 완성되길 기다렸다가 둥지로 들어가는 암컷. 산란이 끝나면 어미는 떠나고 아비는 부화할 때까지 둥지를 지킬 것이다. 형산강은 잔가시고기의 남방 한계선이다. 녀석이 서식할 수 있는 경계가 바로 여기인 것이다. 국토 면적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우리나라 민물고기는 서식지의 경계가 뚜렷하다.
우리나라 수계는 크게 두 가지 이 수계가 공존하고 있다 보는데, 하나는 서해나 남해로 흘러가는 하천들은 빙하계 고항하수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계 및 남방계 어류가 분포하는 고항하수계고, 동북부에 있는 하천들은 아무르 하천의 상류가 뻗쳐 내려와서 북방계 어류가 분포해 왔기 때문에 고아무르수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고항하, 고아무르수계가 공존하는 지대라 볼 수 있습니다. 수만 년 전 대륙은 하나였다. 남으로는 온수대인 황하, 북으로는 냉수대인 아무르강이 흘렀다. 대륙이 분리되면서 황하수계는 한반도 서남해로, 아무르수계는 동해로 흐르게 됐다. 수계에 따라 서식하는 어종도 달랐다. 토종 물고기가 다양한 첫 번째 이유다. 또 다른 이유는 하천의 형태다. 한반도의 강은 대부분 완만한 S자를 그리고 있다. 유속이 빠른 여울엔 여울성 어종이 살고, 물이 고인 소에는 또 다른 종이 살게 됐다. 자갈, 모래, 진흙 등 하천 바닥의 구조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물고기가 서식한다. 독립하천이 많은 것도 다양성의 원인이 됐다. 중국 하천은 대부분 황하와 양자강의 지류다. 그러나 한반도의 하천은 높은 산맥에 가로막혀 저마다 독립성을 띠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한반도보다 44배나 크지만 어종 차이는 5배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210종의 민물고기 가운데 무려 60여 종이 한반도 고유종이다. 높은 산을 넘지 못해 종이 세분화된 것도 다양성에 영향을 미쳤다. 미꾸리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참종개는 서해로 흐르는 하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참종개와 비슷하지만 등무늬가 다른 미호종개는 미호천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분화됐다. 등무늬가 성긴 부안종개는 전북 부안의 백천에만 서식해서 이름도 부안종개로 붙여졌다. 역시 미꾸리과에 속하는 녀석의 이름은 좀수수치. 고흥반도 인근의 섬에만 사는데 분포 지역이 아주 좁다. 낙동강에도 분화된 미꾸리과의 물고기가 산다. 바로 얼룩새코 미꾸리다. 2000년에 새로운 종으로 등록됐다. 뿌리는 같지만 서식지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 각각 진화한 결과 다른 종이 된 물고기들이다. 미꾸리과 다음으로 종류가 다양한 민물고기는 납자로아과에 속하는 녀석들이다. 서남해로 흐르는 하천이라면 어디서든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민물고기다. 그중 하나가 각시붕어다. 각시붕어는 덩지 너러미까지만 푸른 식이 오지만 다른 그 떡납줄갱이는 이 아가미까지 이 푸른 줄이 오는 게 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각시붕어는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은백색 바탕에 파란색 줄무늬와 연분홍색 아가미가 새색시처럼 고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각시붕어가 살기에 좋은 환경은 유속이 느리고 또 고여있는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초가 좀 우거지고 바닥에 저질은 진흙이나 모래가 섞여 있는 그런 환경이 가장 살기 좋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서남해를 흐르는 하천에는 대부분 이 각시붕어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봄비다. 물고기는 아가미로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입하는데 비가 오면 산소량이 늘어난다. 경쾌하게 움직이는 녀석들. 신선한 공기가 좋은 모양이다. 산란기를 맞으면 혼인색이 나타나는데 민물고기 중 가장 화려하다. 납자로 악과엔 각시붕어처럼 고유종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14종의 납자로와 어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8종이 한국 고유종으로서 이 종마다 분포 범위가 각각 달라서 분포하는 의미로도 매우 주목되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서쪽 하천에 고루 분포하는 납자로 악과. 그런데 특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녀석이 있다. 남한강은 태백산맥에서 발원하여 경기도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나 한강으로 흘러간다. 수초더미 우거진 남한강의 상류. 가장 먼저 만난 녀석들은 몰개다.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물의 흐름이 완만한 하천에 여러 마리씩 떼를 지어 산다. 환경미화원으로 불리는 모래무지. 하천 바닥에서 주로 생활하는데 오물이 쌓인 모래를 먹고 깨끗한 모래를 뱉어내기 때문이다. 이곳에 한국적인 이름을 가진 물고기 묵납자루가 있다. 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 위기에 처한 보호종으로 한강 이북의 한정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마치 수묵 담채화를 그려놓은 듯한 은은한 회갈색과 청록색의 몸, 검은색과 녹황색이 조화를 이룬 하늘거리는 지느러미. 산란기가 되면 수컷의 입 주변엔 오돌토돌한 하얀 추성이 돋는다. 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은 여울과 또 여울 사이에 진흙, 모래, 자갈이 있는 곳에 주로 삽니다. 산란기 때는 수컷의 색이 더욱 뚜렷해지고 암컷은 산란광이 나와서 민물 조개에 알을 낳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어종으로 현재 한강 이북인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그리고 북한의 성천강과 압록강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묵납자루의 산란기는 5월에서 6월. 1년 중 수컷이 가장 아름다울 때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혼인색으로 치장하고 주변을 서성이는데 암컷도 이 녀석이 마음에 든 걸까? 둘은 어느새 다정한 커플이 됐다. 암컷이 녀석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모양이다. 커플이 돼도 수컷은 애간장을 태워야 한다. 다른 녀석들이 암컷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강한 수컷이 우수한 암컷을 차지하는 건 자연의 법칙. 묵납자루의 경계 행동은 산란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 경계 행동은 암컷도 마찬가지다. 종을 보존하기 위한 본능인 것이다. 5월 하순의 물속, 묵납자루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공생의 동반자가 있다.
묵납자루도 마찬가지다. 묵납자루의 생활사는 아주 흥미롭다. 짝을 이룬 부부는 이제 말조개를 찾아야 한다. 묵납자루의 산란장은 물속 그 어디도 아닌 바로 말조개의 몸속이기 때문이다. 말조개가 대리자궁인 셈이다. 가장 큰 이점은 알이 부화하고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조개 안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을 다른 종류처럼 많이 낳을 필요가 없고 적게 낳아서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은 납자루아과 물고기의 공통점이다. 말조개의 건강을 살피는 걸까? 주변을 돌며 상태를 살피는데 잠시 후 산란이 시작됐다. 산란할 말조개가 결정되면 암컷은 말조개 속으로 산란관을 집어넣고 알을 낳고 이어 수컷도 재빨리 정액을 쏟아넣는다. 산란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한 달 후 다시 서식지를 찾았다. 묵납자루는 4주 가까이 말조개의 몸속에서 자란 다음에야 치어가 된다. 말조개의 몸속으로 숨어 들어간 묵납자루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어린 묵납자루는 말조개를 떠나기 직전이다. 성미 급한 한 녀석은 벌써 말조개를 탈출했다. 엉뚱하게도 물고기의 산란장이 되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말조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수월하지는 않다. 그리고 마침내 탄생의 시간. 어린 묵납자루가 말조개를 떠난다. 치어로 태어나기 전까지 묵납자루 알은 말조개와 전쟁을 벌여야 한다. 묵납자루의 알이 조개의 몸속에 들어오면 조개의 입장에서는 이물질의 침입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꾸 도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또 묵납자루의 알은 조개 안에서 빨리 부화해가지고 조개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몸에 또 작은 돌기가 발달하도록 해서 아주 흥미로운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조개가 얻는 이점이라고는 묵납자루가 접근 시 조개의 그 유생 단계의 상태를 그 묵납자루에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묵납자루의 탕란은 지금까지 밝혀진 토종 민물고기의 습성 중 가장 드라마틱하다. 말조개에 접근한 암컷이 산란관을 통해 알을 낳고 연이어 수컷이 말조개의 정액을 뿜으면 수정이 된다. 그리고 묵납자루의 알은 말조개의 몸속에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4주 후 어린 묵납자루는 한 달 동안 자신을 키워준 엄마 말조개의 곁을 떠난다. 탕란은 한국의 민물고기 묵납자루가 수천 년에 걸쳐 터득한 생존 전략이다. 묵납자루와 말조개의 치열하고 아름다운 공생의 관계는 최근 들어 위기를 맞았다.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시작된 비극이다. 오염된 강에서는 말조개가 살 수 없고 말조개가 없어지면 한반도 고유종인 묵납자루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멸종이다. 생명을 키워내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의 질서는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지난 8월 생물 다양성 연구소팀은 낙동강 주류에서 생태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원들이 찾는 민물고기는 꼬치동작에, 맑고 자갈과 큰 돌이 많은 하천에 주로 서식하는 물고기다. 야행성이라 낮에는 돌틈과 바위 아래 숨어 지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바로 이 녀석이다. 치밀한 수색 끝에 드디어 한 녀석이 포착됐다. 꼬치동작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일종으로 분류된 진귀한 물고기다. 생활사에 대해선 아직까지 밝혀진 것도 없는데 벌써 사라지고 있다. 과거 문헌을 살펴보면 10년 전에 꼬치동작의 분포역 수가 30개 이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꼬치동작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꼬치동작에가 살 수 있는 서식지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102.58 12.96 개체수는 줄었지만 살아남은 녀석들은 다행스럽게도 건강해 보였다. 녀석들을 계속 볼 수 있을까? 비교적 환경이 좋은 이곳에서도 꼬치동작에는 멸종 위기였다. 금호강 상류는 천연기념물 꼬치동작의 또 다른 서식지다. 금호강은 경북 남동부로 흘러와 낙동강과 합류한다. 대구보건대학의 김구한 교수는 10여 년 전 여기서 꼬치동작에를 채집하며 집중적으로 생태조사를 진행했었다. 그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돌 틈과 틈 사이를 이 녀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네. 주변 환경이나 서식처, 그다음 먹이. 그 많은 꼬치동작에는 다 어디로 간 걸까? 돌틈에 숨어 있어야 할 녀석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돌 틈 사이에 이렇게 이제 부유물이 심한 물속, 하천 바닥을 뒤집는 공사를 한 것이다. 꼬치동작에는 야행성이고 낮에는 주로 돌 틈 사이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돌 틈 사이에는 돌 틈 사이를 또 매개해서 살아가는 강극 생물들, 물벌레나 잠자리 유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떤 뭐 하천 개발이나 토사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시간 지속되면은 그 틈 사이, 돌 틈 사이가 이렇게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꼬치동작의 입장에서는 서식처와 먹이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면서 꼬치동작의 서식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2년 전만 해도 강은 건강했다. 물살은 빠르고 물속은 맑았다. 고기몰이를 하면 돌틈에 숨어있던 꼬치동작에도 놀란 얼굴을 내밀곤 했다. 그로부터 2년 후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일까?
강엔 공사의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 있었다. 볼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막았고 완만한 S자를 그리던 곳에 인공적인 구조물이 들어섰다. 공사로 뒤집힌 바닥은 조금만 건드리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유물이 일었다. 천연기념물 꼬치 동작의 서식지는 이렇게 파괴됐다.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하천 개발을 할 때는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또 그 전에 생태 조사, 그 이후에 또 사후 조사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렇게 반영해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느 나라에서든 민물고기는 개발의 희생자였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업화가 시작된 60년대를 거치며 비와호는 죽음의 호수가 되었고 죽은 물고기가 날마다 수도 없이 떠올랐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 사이 절반의 민물고기가 멸종 위기를 맞았고 많은 것을 잃은 후에야 일본은 보존과 공생을 고민하게 됐다. 비와호 박물관엔 그런 역사가 담겨 있다. 수족관에 전시된 물고기는 아름다운 열대어가 아니라 이 지역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다. 시가연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비와호는 서울시보다 넓은 거대한 호수다. 서식하는 민물고기만 50여 종. 물고기들을 구경하다 보면 낯익은 이름들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흔해 하찮은 취급을 받는 피라미와 갈견이도 이곳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는다. 비와마스는 송어의 일종으로 비와호에서만 서식한다. 일본 고유종을 보유한 비와호는 현재 소중한 자원의 보고로 불린다. 日本でもこれだけの固有種がいる水系というのは琵琶湖以外にはありません。そのような意味で琵琶湖の固有種を守るということは日本の淡水魚を守る大きな柱の一つと言えます。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치몬지 다나고처럼 비와호에서 이미 멸종된 물고기도 있다. 비와호 고유종인 이치몬지 다나고를 보려면 4시간을 더 달려 교토까지 가야 한다. 붉은 오치를 한 기둥과 초록색 기와가 이국적인 정치를 자아내는 헤이안 신궁.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재로 교토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혼다 스님은 연못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한다. 바로 이곳에 멸종위기 1종으로 지정된 민물고기 이치몬지 다나고가 살기 때문이다. 효류 연못의 물은 비와호에서 흘러온다. 琵琶湖の運河を伝って平安神宮の池に入ってきたわけですね。ただ琵琶湖には60種類ぐらいの魚が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も平安神宮の池の深さとかいろんな条件に応ったものだけが残ったんですね。その中に一文字タナゴがいたと。 이치몬지 다나고의 생태 조사를 위해 긴키대 학생들이 찾아왔다. 마지막 남은 서식지와 물고기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다. 생태 조사는 물고기의 건강 상태와 수질 검사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진다. 납자루가로 분류되는 이치몬지 다나고는 한국의 묵납자루처럼 외양이 아름답다.
멸종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이다. 卵は全部オスが綺麗なんですけども、一文字卵はその一文字っていう名前の通り線がまっすぐ入ってて、ピンクとブルーですごく綺麗です。 첩첩 쌓인 상그림자가 한 폭의 그윽한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영월. 영월은 남한강 상류에 해당하는 물줄기를 품고 있다. 산골짜기 계곡을 거쳐온 물이 만든 이 샛강에 귀한 토종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자갈이 많은 상류엔 버들치, 쉬리 등 1급수 어종들이 살고 있다. 한반도 고유종인 동사리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으로 치어를 주로 잡아먹는 육식성이다. 이곳에도 혹시 멸종위기종인 묵납자루가 서식하고 있진 않을까? 생태조사 결과 몇 마리가 발견됐다. 묵납자루는 산란철이 끝나면 수초에 숨어버려 찾기가 쉽지 않다. 수컷은 봄철에 비해서 이제 산란철이 끝났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완전히 검거나 이렇게 화려한 면은 좀 사라졌어요. 그렇지만은 얘네들이 생활할 때는 산란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졌지만은 아주 건강한 상태로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곳에서 채집된 묵납자루는 다 자란 성어부터 오래 부화한 어린 녀석까지 세대가 다양하다.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다. 그러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농사를 짓는 인가와 축사가 지나치게 가까워 자칫 강이 오염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미 남에게 대상이었다. 여기서는 뱀댕이라고 불러요. 알록달록한 게 이제 붕어 같이 생겼는데 아주 이뻐서 사람들이 어항에 누르려고 많이 잡으러 와요. 평화로워 보이는 남한강 상류도 묵납자루에게 안전한 서식지가 아니었다. 사라져가는 걸 어떻게든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인공 정식 복원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협회나 우리 학자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 정식 복원이 되기 이전에 이미 2종이나 사라졌어요. 자 이를테면은 종어라든지 서호 납줄갱이 이들이 사라졌는데 이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공정식 복원이 본격적으로 우리 학자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중앙내수면연구소는 멸종위기종 자원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묵납자루도 대상 어종으로 선정됐다. 인공수정으로 안정적인 개체수를 확보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산란기를 맞은 묵납자루 암컷은 20개에서 50개 남짓한 알을 낳는다. 적게 낳기 때문에 부화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하나의 생물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주 복잡 미묘하고 신비하다. 서식지의 특수한 환경과 조건에 맞춰 오랜 세월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비밀을 다 풀기도 전에 불행하게도 많은 민물고기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토종 민물고기가 지금 담수 생태계에 살고 있을 때는 이 종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사실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일부 알려진 내용도 있죠.
그렇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 토종 담수어가 없어지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볼지, 어떠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겪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종 담수어를 보존을 하고 토종 담수어가 생태계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연구 방향이기도 한 겁니다.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묵납자루 인공 부화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생산된 치어는 일부 서식지로 돌려보내기도 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말조개가 대리자궁이 되지만 연구소에서는 인간의 기술이 말조개의 역할을 대신한다. 수정란에서 깨어난 치어는 몸의 절반이 노란색 난황이다. 난황은 치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서너 달 후면 제법 자라있을 것이다. 초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10월 중순. 경기도 양평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인공 수정과 부화를 통해 생산된 묵납자루 치어 3,000마리를 서식지에 방류하는 행사다. 만약에 이분들이 일찍이 그 일을 했더라면 멸종으로 내몰린 묵납자루를 고향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를테면은 과거에 이 하천에 이 물고기가 있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다시 복원을 해서 여기 대를 잇고 살면 이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서식지 복원을 위한 작은 노력이다. 묵납자루가 과거에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묵납자루를 방류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이곳같이 묵납자루가 살고 있었으나 일시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라졌다면 인공지택 개체를 통해서 방류를 통해서 다시 과거에 살고 있었던 모습으로 돌려주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여기 손을 한번 흔드는 거예요. 강을 생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민물고기에게 인간의 개입은 이중적인 모습이다. 멸종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간섭이요. 동시에 종을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 둘, 셋. 묵납자루야,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인간이 길러낸 어린 물고기는 이렇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서식하는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가지고 멸종의 위험이 도래한 그런 종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정말 멸종되고 말 수가 있어요. 멸종됐을 때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다시 살릴 길이 없어요.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 이곳에서 아름다운 혼인색으로 치장한 묵납자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산 그림자에 어깨 기대고 조용히 흐르는 강. 이제 멈추어 서서 그 강을 보라. 그곳에 우리 땅의 숨결을 간직한 소중한 생명, 한국의 민물고기가 있다.